나이를 먹으면서 느껴지는 신체의 변화, 외모의 변화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노화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가능한 젊음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고 천천히 늙어가고 싶은 마음이지요. 같은 나이여도 누구는 젊어 보이고 누구는 더 들어 보이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막을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비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젊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비법은 바로 내 몸 속 장기의 노화를 늦추는 것입니다. 장이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신체 기관으로 장의 기능이 전반적인 건강과 노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관이지만 그 과정에서 장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해야 노화를 늦추며 젊게 살아갈 수 있는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장 건강이 나쁘면 만성적인 염증과 면역 기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세포 손상을 초래하고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은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양 흡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영양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양 결핍은 노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의 부족은 세포 기능의 감소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노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장은 유해한 박테리아와 싸우며 비타민 K 등 우리 몸에 중요한 화학 물질을 생성하며 뇌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각종 뇌질환, 심리 건강,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은 건강한 노화와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연구 결과 장내 미생물 군집이 계속 변화하는 것은 건강한 노화의 표시라고 합니다. 변화가 많을수록 비타민 D 수치가 높아지고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장내 미생물이 면역세포를 조절하고 그 결과로 뇌 질환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 중 유익균은 30%, 유해균은 5에서 10%를 차지하는데 이 중 유익균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유익균을 늘려서 장 건강을 튼튼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유익균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 먹기.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비소화성 탄수화물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에는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마늘, 양파 및 통곡물이나 김치, 된장, 요거트와 같은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특히 요거트 중에서도 그릭 요거트는 첨가물을 넣지 않고 발효시킨 요거트로 일반 요거트에 비해 나트륨과 당 성분은 낮고 유산균도 1g당 1억 마리가 들어있어 유익균 증가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이러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 먹기. 식품으로 챙겨 먹기 까다롭다면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를 섭취해보세요.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은 유용균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용균수란 제품당 포함된 살아있는 세균의 수를 나타내는데 이 수가 클수록 높은 유용성을 갖습니다. 보통 10억 이상을 함유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적절 유용균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 설탕과 인공 감미료를 덜 먹기. 설탕과 인공 감미료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 장내 세균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 대체 감미료로 사용됩니다. 인공 감미료에 대한 건강 영향에 대해 인정된 정확한 결론은 없지만 일부 연구는 인공 감미료의 장기적인 소비가 대사질환, 체중 증가, 심혈관 질환과 관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설탕 과다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공 감미료의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기에 장 건강을 위해 설탕 섭취량을 제한하고 인공 감미료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페 음료, 탄산음료 등 마실 것에 액상과당이 많이 첨가되기 때문에 음료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기.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좋은 박테리아와 장 건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장내 유익균들은 과일, 야채, 곡물, 콩 등의 식품을 특히 좋아합니다. 이 식품들은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데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장으로 통과되어 장내 균들이 먹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섬유소 섭취는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를 곁들여서 먹어보세요. 소화에도 좋고 혈당을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5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수면 부족은 소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수면 중에는 소화를 돕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 식욕 조절에도 영향을 끼쳐 불균형한 식사 습관을 만듭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면역 시스템을 약하게 만듭니다. 장내에는 많은 수의 유익균이 존재하며 균들이 장 건강과 면역 기능을 지원합니다. 수면 부족은 이러한 유익균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내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장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6번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하기. 신체 활동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익균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영양제를 먹기만 하지 말고 몸 안에서 좋은 영양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운동을 하며 몸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운동이 습관화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 30분씩 1시간씩 걷는 것이라도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가끔 하는 운동보다 저강도로 매일 꾸준히 기초 체력을 단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 먹고 30분씩 나가서 걷고 가볍게 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번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장내 유익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화 불량, 면역 기능 저하가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과 뇌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장내 유익균의 균형이 깨지며 감정을 조절하는 물질인 세로토닌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7가지 방법을 생활 방식에 접목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증진시켜 보세요. 활발한 장 활동이 곧 노화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당장 먹을 식사에 채소부터 곁들여 보세요. 내 삶을 위한 작은 실천이 모여서 만족스러운 내일을 만듭니다. 장 건강을 위해 따로 신경 쓰는 나만의 팁이나 생활 규칙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시니어스는 시니어들의 건강하고 멋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니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